네. 그러니까 갭으로 입주권을 사면서 매매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도 벌써 그렇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둔촌주공이 조금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나라에서 이제 아예 타겟을 정해놓고 그걸 좀 눌러보려고 지금 그걸 진행했다가 둔촌주공엔 알별하게 떨어졌습니다. 은행권에서 나온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 불가 소식에 일대가 난리통이 되었죠. 실거주 의무 유예에 한숨을 돌리던 계약자들이 공포에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방침은 가계대출에 화난 정부가 은행의 정강이를 호되게 걷어차서 토해내게 만든 것이었는데요. 소위 분양권 갭 투자만을 핀포인트로 겨냥한 방침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혼란도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 이번 둔촌주공의 반응은 좀 삐뚤어하게 보면 이상하기도 합니다. 정부 당국이 특정 단지의 이벤트를 겨냥해서 대책을 낸다는 생각은 아무리 좋게 들어도 과대망상이나 자의식과잉 아닐까요? 둔촌주공 재건축은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았던 단지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뒤 20년 동안 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부침을 겪었고 이에 따른 정부 정책 기조의 영향이 고스란히 둔촌주공에 직격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둔촌주공의 피해의식의 핵심은 일반 분양입니다. 2020년 당시 조합은 일반 분양을 하러 나섰는데 분양 보증을 진 허그가 고분양가 심사로 제동을 걸고 나섰죠. 3.3제곱미터당 3,550만원과 2,910만원의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일반 분양 시도가 무산되고 조합은 집행부까지 교체됐습니다. 원흉은 6월에 발표된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개정이었습니다. 개정 전이면 시세 수준에서 분양할 수도 있었는데 개정 결과 어떻게 온몸 비틀기를 해도 1년간 서울 평균 분양가 이상을 받을 수 없게 된 거죠. 둔촌주공에선 피해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슬슬 일반 분양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나온 정책 때문에 분양가를 크게 손해를 받고 정책 기조 자체도 분양가를 누른다는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죠. 박탈감의 실제적 근거도 있었습니다. 당장 2019년 광진구에 분양한 이편한 세상 광진 그랜드파크도 3.3제곱미터당 3,370만원이었거든요. 심지어 공시지가는 광진 그랜드파크가 3.3제곱미터당 492만원, 둔촌주공은 825만원이었습니다. 이때는 허그에서도 규정대로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바로 그 규정을 만든 쪽에서 하는 소리를 그렇군요 하고 수긍할 수도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결국 이 팍팍한 심사 기준은 2년 뒤에야 비교사업장 부족이나 낮은 인근 시세 등으로 고분양가 심사 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개정 수순을 밟았습니다. 둔촌주공이 얻어맞기만 한 건 또 아닙니다. 시황이 악화하면서 둔촌주공이 미분양 위기에 처하자 정부에서 규제를 대거 해제하면서 지원의 열을 올리기도 했죠. 주저앉으려는 시장에 숨을 붙여놓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드러난 대목입니다. 둔촌주공 일반 분양을 전후해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둔촌주공은 2022년 12월에 일반 분양에 나섰는데요. 그 직전에 정부가 챙겨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중대금 대출 조건 완화입니다. 둔촌주공은 결국 일반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3,829만원으로 올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뒷감당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게 59제곱미터입니다. 분양가가 10억 원이라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거든요. 그 규모는 1488세대, 분양 수익으로 치면 1조 4천억 원을 우습게 넘습니다. 이때 정부가 나섰습니다. 분양가 9억 원까지만 허용되던 중도금 대출을 분양가 12억 원까지 풀어주기로 했죠. 가뭄의 단비 같은 이 대책은 둔촌주공 분양이 임박한 10월에 발표되었고 분양 직전인 11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이걸로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반응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일반 분양 경쟁률이 5.45대 1에 불과했죠. 계약률도 바닥을 친다는 소식에 초조해진 정부는 결국 계약 지원을 위한 패키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1.3 대책입니다. 둔촌주공 정당 계약 첫날 발표된 이 대책은 그야말로 둔촌주공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다 풀어줘서 13억 원이 넘은 전용 84제곱미터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전매 제한 기간도 줄었고 규제 지역도 해제됐습니다. 특히 놀라운 게 거주 의무 폐지였습니다. 정부는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공연불이 될 수밖에 없는 대책을 배짱 좋게 질렀고 결국 투자 수요를 대거 끌어들여 완판을 이끌어냈습니다. 엉겁결에 쓴 적도 없는 선심의 청구서를 받은 야당에선 깜짝 놀라서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결국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라는 형태로 숨통을 열어줬습니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이 야당을 아주 얌전하게 만들었죠. 둔촌주공이 겪었던 굴곡의 배경에 있는 건 결국 시황입니다. 집값이 뛸 땐 머리를 눌리고 집값이 추락할 땐 심폐소생을 받았죠. 거대한 영향력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죽거나 날뛰게 내버려둘 수 없는 대마의 숙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는 11월 입주장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벌써 기대되네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